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천권 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지은이는 보도 셰퍼입니다. 보도 셰퍼는 세계적인 머니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 그가 쓴 7권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도 셰퍼의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의 성공 전략은 각각 750만 부, 300만 부, 1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세계 전역을 누비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그가 한국 독자들 앞에 다시 선보이는 이 책 멘탈의 연금술의 메시지는 간명하지만 강렬하다.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도 셰퍼는 단호하게 답한다. 26살 신용 파산자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도 유리 멘탈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멘탈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유리 멘탈을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바꾸는 데 집중하라고 보도 셰퍼는 조언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전 세계로 내노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깊이 교류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였다는 것을. 실력, 행운, 재능과 노력은 분명 우리의 일정한 성공으로 이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룻밤의 꿈에 불과해진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다. 인생을 걸만한 목표와 기어코 이루고픈 꿈이 있는가?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라. 멘탈의 연금술사들이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멘탈의 연금술 머릿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뭔가 먼저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파산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을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 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다. 다음의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무너질 대로 무너진 보도 셰퍼를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년 동안 포기의 유혹, 두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지금 이 순간 삶의 한 부분 또는 대부분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을 따라가라. 연금술사들에게 귀 기울여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인내심만 갖고 나서라. 이 책이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것이 있는가? 마음껏 펼쳐보라.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버텨내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드실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포기를 미화하지 마라.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 말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한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한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진다.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에 변명을 다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인생의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있을 때는 위쪽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해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불 능력을 갖춰라. 2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직업 활동에 들어섰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제대로 해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은 삶이 빈약하다. 소득 없이 바쁘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든다. 이용당하고 기만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들면서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렬해진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데 성공한다.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늘이 돕는다.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 흐르는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물의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물은 한 방울의 샘물에서 시작해 망망대해로 나가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자신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 줄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 흐르는 강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북적인다. 강력하게 빛나는 카리스마를 원하는가? 흐르는 강물에게 배워라.